안녕하세요 여러분, 둥그리쌤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것은 식물 호르몬인데요. 이 식물 호르몬이란 식물체 내의 조직이나 기관에서 합성되어 이 체내에 이행되면서 이렇게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아주 작은 양의 소량으로 작용하면서 형태적,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 물질을 말하는데요. 식물체 내에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이 생장 촉진이라든지 억제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여러 호르몬 중에서도 옥신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보실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가보시죠. 레고! 옥신은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아미노산 중 하나인 트립토판을 전구체로 하여 생성되며 식물에 작용하여 세포 및 줄기뿌리 등의 신장, 과일의 부피 생장, 낙엽 낙과 조절 등의 역할을 하는 식물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은 합성되는 곳과 작용하는 곳이 다르고 식물체 내에서 수송 통로와 이동 방향이 존재합니다. 줄기에서 나무 밑동 방향으로, 뿌리에서 뿌리 끝을 향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극성 이동이라 부르는데요. 옥신의 경우 극성 이동을 하는데 줄기 선단, 어린 잎, 수정이 끝난 꽃의 씨방 등 비교적 어린 조직에서 생합성되어 아래쪽으로 이동해요. 또 오래된 세포일수록 옥신 생성 능력이 저하됩니다. 천연 옥신에는 IAA, IBA, PAA 등이 있고 화학적으로 합성된 옥신으로는 NAA, 2,4-D, FCPA 등이 존재합니다. 옥신의 경우 구조가 간단해서 합성 호르몬이 많은 편인데 합성 옥신의 경우 천연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호르몬이라는 단어 대신 식물 생장 조절제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식물의 줄기는 위로, 뿌리는 아래로 자라는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물의 지상부는 빛을 찾아 위로 자란 뒤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생성합니다. 또 아래로는 뿌리를 내려 양분을 흡수해 자라는데요. 이러한 성질을 굴성이라고 하며 이것은 빛과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으로 식물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반응이에요. 여기에 옥신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굴광성이란 빛을 비추면 그 방향으로 굴절하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선단부에서 생성된 옥신은 빛을 받는 반대쪽 부분으로 이동해서 농도가 점차 증가하는데 이 결과 반대쪽 부분의 세포의 성장이 일어나 햇빛 쪽으로 식물이 구부러져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뿌리 쪽은 어떨까요? 이 뿌리는 줄기와 반대로 땅속을 향해 자라는 굴지성을 띱니다. 그리고 줄기와 달리 옥신이 많이 축적된 부위에서 성장이 억제돼요. 자, 한번 예시를 볼까요? 대표적으로 햇빛을 따라다니면서 자란다고 알려진 그 식물, 해바라기 모두 아시죠? 해바라기가 햇빛을 맞으면 이 옥신이 빛의 반대쪽 줄기로 이동해서 그곳에 세포 성장이 일어나 햇빛 쪽으로 식물이 구부러져 자라는데요. 이때 또 태양이 이동을 하면은 옥신도 태양의 반대쪽, 빛의 반대쪽 줄기로 이동해서 그곳에 세포를 성장시켜 햇빛 쪽으로 식물이 구부러져 자랄 수 있게 돼요. 이게 마치 우리가 보면 해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정화우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감자파종 시 정화우세를 타파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요. 이 정화우세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옥신입니다. 정화우세는 줄기 끝부분에 위치한 눈인 정화가 치가에 비해서 생장이 우세한 성질을 말하는데 이 줄기 끝의 분열 조직에서 합성된 옥신은 이 정화의 생장을 촉진하고 아래로 확산해서 곁눈 발달을 억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우세성이 강한 작물은 곁눈이나 격가지 발생이 적고 곧게 뻗는 형태로 자라고 정화우세성이 약한 작물은 곁눈 발생이 많고 분지력이 좋아 무성하게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화를 자르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옥신이 제거되면서 생장이 억제되었던 곁눈, 격가지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해 원하는 수형으로 나무를 키우거나
열매의 수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조경수로 심어놓은 키 작은 나무들이 가지치기 이후에 격가지가 무성히 자라난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중앙부에 정화를 자르고 나니까 치가가 쑥쑥 쑥쑥. 이 시감자 역시 정화의 세력을 끊어줌으로써 치가를 발달시켜 적절한 수의 줄기를 확보하고 좋은 품질의 감자를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식물 호르몬 또는 생장 조절제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 옥신을 적정량 이상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식물의 생장이 억제되어 독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밝은 접목 시에 활착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삽목이나 취목 등 영양 번식을 할 때 낮은 농도의 옥신을 처리해주면 이 발근이 촉진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농도를 처리하면 에틸렌이 생성되어 오히려 뿌리의 성장을 억제하니 적정량을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낙엽, 낙화 방지입니다. 식물은 옥신 농도가 감소하면 생장을 멈추고 노화가 시작되는데 이때 옥신을 처리하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 잎과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는 잎자루나 열매자루 밑에 2층이라는 조직이 형성되는데요. 이 2층을 기준으로 나무에서 잎이나 열매가 떨어지기 때문에 2층이 형성되지 않게 하면 낙엽이나 낙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사과 재배 시 사과가 자연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NAA나 2,4-D를 살포하면 열매자루의 2층 형성을 억제하여 낙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옥신은 세포의 생장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식물에 따라서는 상편 생장을 유도하므로 선택형 제초제로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둥그리쌤 TMI. 선편 생장이란 잎 윗면의 생장이 뒷면보다 빨라 잎이 아래로 처지거나 쪼글쪼글하게 오그라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잎이 넓은 광엽 잡초의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제초제인 페녹시아세트산의 유사물질인 2,4-D, MCPA가 대표적인 예시이며 옥신과 구조나 작용이 흡사한 물질이에요. 특히 2,4-D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초제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단위결과 유도나 적화, 적화제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 농도에 따라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정확히 알아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옥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식물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농업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호르몬을 알아볼까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